지난 6개월 동안에 국정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고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한미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죠. 정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대통령님 오직 이거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 소소한 거는 그냥 심부름 제가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돌이켜보시면 지금은 그래도 일단 났기 때문에 조금 났지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경제를 하는 분들이 다 도대체 이게 관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 끝나긴 끝날 거냐? 그런 시간이 있었죠. 거기에 사실 대통령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대통령의 일은 외교와 안보인데 지금은 경제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사실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다 얽혀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의 운명에 달리는 가장 큰 일이었죠. 근데 이게 타결이 됐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한다.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 그렇고 회사 간의 싸움을 해도 그렇고 나라 간의 협상을 하고 경쟁을 해도 그렇고 사실 기본적인 결정은 힘에서 결정이 납니다. 등치 크고 힘이 세면 일단 유리하죠. 아무리 전략이 좋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꾀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체력과 이 힘에서 월등한 상대를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협상을 잘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 협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협상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했는가만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했던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히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이런 우리가 주로 경쟁하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덜 불리하게 협상했느냐 사실은 그걸로 승부가 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협상이 아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협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밀리는 협상이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누구도 이거는 이 협상하기 전보다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협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협상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불리하기만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딱 붙인 우리의 중요한 협상 전략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상업적 합리성. 쉬운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미국과 여러 가지를 협상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결론을 냈는데 그것의 모든 것을 하나의 고가로 우리는 딱 씌운 겁니다. 상업적 합리성. 오케이. 미국이 주도했고 미국이 제기했고 그 협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투자를 원하면 그런 부분을 갖고 투자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결코 안 할 것이다. 상업적 합리성.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이번 협상에서 매우 탁월한 결과이다. 두 번째,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마스가 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의 조선 역량은 이 협상 전체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시작한 거북선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양모호남 시무국가의 그 원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때 시작된 우리의 조선 역량.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배 처음 만들 때 거북선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만들 거예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미국이 미국과 중국과 경쟁하는 이 시기에 미국이 가장 필요하고 근데 미국이 가장 없고 그런데 한국이 제일 잘하는 바로 그 조선이 딱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지렛대로 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협상 초반부터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것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탁월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하면서 끝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적인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 조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다. 그런 무기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번 협상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고 사실 처음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전남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출신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정말 탁월한 협상을 했거든요. 끈질긴 협상을 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놀랄 만큼의 지혜를 발휘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결코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결코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서명하지 않겠다. 깨질 수도 있다는 각오로 버텨라. 라고 딱 처음에 지침을 준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제적인 협상,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해방 후에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그래도 뭘 하자고 하는데 다 그거를 우리가 버티면서 시간을 끌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시간을 버티는 것은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현실의 정치를 하거나 협상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원칙을 딱 가졌던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평가할 때 그래도 한국이 어느 정도 이번에 덜 불리한 협상을 해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마치 한미 FTA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이 불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한미 FTA에서 한국이 더 득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 10년, 20년 후에는 어쩌면 한국이 미국조차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기반을 쌓은 최대의 대전략이자 대원칙은 저는 대통령이 실무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딱 원칙적 지침을 준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